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명사절 같은 경우는 명사로 쓰여요. 쏙 이렇게. 그런데 부사절 같은 경우는 부사로 쓰이죠. 그래서 얘가 뭐를 꾸며줘요? 문장을 수식해준다라는 거였어요. 부사절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시조 이항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위를 못 쓴다라는 것을 아셔야겠죠? 오케이? 명사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접속사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꿈의 땅, 완벽한 문장과 오는 접속사 뭐뭐 있어요?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끝.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랄랄라.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한 문장과 온다 라고 명사절 할 때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이 명사절 접속사들 중에서 전치사 뒷자리에 못 오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2명이 있었어요. 제가 어차피 물어보면 답을 안 할 거니까 마음속에 스스로 아는지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전치사 뒤쪽에 못 오는 접속사 2개가 있었어요. 그거 본인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요? 떠올랐어? 안 떠올랐어? 네, 재밌네. 다들 약간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 나? if랑 대시 전치사 뒤쪽에 못 온다라고 배웠을 건데 맞나요? 제가 제대로 알려줬나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했었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이건 기억을 해야 할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제가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이제 더 이상 리뷰는 안 할 테니까 집중해서 오늘 배우는 거라도 따라와봐요. 형용사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거대해졌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형용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대해졌다라는 거예요. 형용사의 원래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요.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호이 하고 꾸며주거든요. 그런데 형용사 절이 됐기 때문에 너무 길어. 그래서 형용사 절은 명사 뒤로 빠져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요걸 형용사절의 역할, 그리고 이 명사를 세련되게 부르기 시작하죠. 뭐라고 부르냐?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다고 하여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늘 수업의 시작과 끝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형용사절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1초도 안 돼서 그냥 바로 선행사가 떠올라야 해요. 선행사가 떠오르려면 형용사절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요거는 2개 다 기억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래퍼들 보면 AKA 하고 자기 별명 있잖아. 형용사절도 자기 별명이 있어.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라고도 부를 수 있고 관계부사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관계대명사는 살면서 조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교육과 과정에 있잖아. 근데 관계부사는 보통 살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진짜. 저 20살 넘어서 처음 들었어요. 관계부사 같은 경우도 이 형용사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통 왜 처음 듣냐면 영어 공부할 때 형용사절 배울 때 관계대명사까지만 하고 책을 덮거나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관계대명사까지 알려주다가 학생들 표정이 안 좋으니까 부사까지 안 알려주고 바로 넘어가거든요. 보통. 왜? 그래도 수능은 괜찮으니까. 토익은 안 돼. 토익은 관계부사까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저랑. 오늘 우리 반의 목표는 이거예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둘 다 배워서 형용사절을 100% 이해한다. 이게 우리 반의 목표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고마워요. 1대1로 수업을 한번 해봐야 되나? 다들 내가 종잡을 수가 없네. 다들 MBTI가 혹시 I로 시작해? 그래? I로 시작한다. 손 들어봐. I, 좋아. 손 내려. 알겠어요. 그만 괴롭힐게. 보통 이제 I로 시작하는 제 친구들한테 계속 말 걸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자기 MBTI가 E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대답 안 하면 혼나요.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 E 친구들은 제가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겠습니다. I 친구들은 우쭈쭈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좋았어요. E와 I가 나눠져 있네. 저는 같은 E이기 때문에 보통 E는 많이 조집니다. 네, 갑시다.
형용사절의 모습을 보자면 위치부터 I made가 앞에 있는 월렛을 꾸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선행사가 바로 월렛이라는 겁니다. 월렛. 그리고 형용사절이 뒤에서 있는 앞에 있는 이 월렛을 꾸미죠.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형용사절의 자리는 무조건 명사 뒤에 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뭐 뒤에 온다고요? 명사 뒤에 온다. 이 소리 질러서 따라와요. 계속합니다. who부터 first floor까지가 앞에 있는 person을 꾸미고요. which부터 I bought까지가 앞에 있는 apartment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근데 안 해도 제가 토익 문제 푸는데 지장 없지 않나요? 여러분 잘 들어요. 실제 시험장 가서 형용사절 문제는 많아봐야 한 개가 나오는 건 팩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대부분의 문장 구조에 형용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형용사절이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는 한 개 정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해석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파트 7, 파트 6에 영향을 엄청 많이 끼치거든요.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냐면 1층에 사는 사람이 과학자다. 이게 바로 아파트인데 내가 사는 아파트다. 이게 바로 돼야 돼요. 자동으로. 아시겠죠? 한 문제를 맞추자고 여러분 저랑 50분씩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토익 파트 영향을 끼치니까 배우는 겁니다. 오른쪽. 형용사절 같은 경우에는요. 관계대명사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대명사라는 게 그냥 대명사와 뭐가 다른지 알아야 돼요. 여기 관계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위에 딱 적으세요. 접속.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를 먹은 대명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말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명사 자리는 쏙 들어가죠. 그러면 대명사는 명사 대신 들어가니까 얘는 쏙 들어가겠죠? 그런데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의 기능 플러스 쏙 들어가는 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이점이에요. 일반 대명사는 동사를 한 개밖에 못 먹지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더블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셔야 돼요. 동사가 두 개가 보이는 순간 관계대명사를 쓰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밑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동사가 몇 개인지 세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화이팅! 할 수 있어요. 됐나요? 1번 정답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아니 1번의 동사가 뭐예요? have랑 한 개 더 is. 그러면 더블 동사 떴으니까 일반 대명사는 감당을 못해. 보기 중에 일반 대명사가 뭐예요? he 지우면 who. 정답. 2번 booked가 동사고 has가 동사예요. 더블 동사 떴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which. 일반 대명사는 못 써. 3번 like가 동사고 gave가 동사예요. 그럼 일반 대명사는 상대가 안 돼.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지. 동사 두 개 얼씨구여 있네. hired랑 is 있네. 그러면 she는 못 오고 who가 오는 거고. 5번 works가 동사고 trades가 동사예요. 그러면 it이 못 오니까 that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방금 이 문제 푸는데 내가 동사를 못 찾으면 못 풀겠죠. 동사를 찾아야 풀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 단어를 잘 알아야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겠죠. 단어까지 공부를 꼭 하시면서 문법 문제까지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관계대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죠. 동사를 더블로 먹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의 모든 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앞에 나오는 선행사의 모든 걸 맞춰요.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러면 who 시리즈로 나가면 돼. 선행사가 사물이거나 동물이다? which 시리즈로 나가면 돼. 선행사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에라 모르겠다? 그럼 that으로 밀어붙이면 돼요. 저랑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이 선행사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행사 자리에 만약에 우리 고양이 한 마리 캣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이 중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which랑 that이겠죠. 캣 대신에 만약에 이 앞에 teacher가 나왔어요. 티처가 나왔어요. 자, 티처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동물이에요? 고마워요. 사람이고 그러면 who 시리즈가 나오거나 that 시리즈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행사가 사람을 뜻하는지 사물을 뜻하는지 동물을 뜻하는지 알아야지 who를 쓸지 which를 쓸지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귀찮다. that만 써야지. that만 쓰면 되잖아. 맞죠? that은 사람, 사물, 동물 다 되니까 거의 만능 열쇠잖아. 근데 that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컴마. 컴마를 찍는 순간 that은 못 들어와요, 뒤에. 오케이? 오케이. 컴마를 찍으면 that은 못 들어옵니다. that이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에 맞지 않아서인데 그냥 콤마 다음에 that을 못 쓴다라고 머릿속에 100번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콤마 다음에 뭐를 못 쓴다고요? that을 못 쓴다. 끝. 이게 가장 첫 번째 꿀포인트 나왔네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얘들이 격으로 나눠져 있어요. 뭘로 나눠져 있다고요? 격. 격이란 게 뭐야? 자리싸움. 여러분 문법은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자리싸움입니다. 자리싸움.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건 주격,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목적격, 소유격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명사의 소유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소유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빡빡하니까 제가 주격이랑 목적격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가볼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를 언제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볼게요. 여기 별표 쳐주시고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순간은 선행사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을 때 쓴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을 때 쓴다고요? 주어가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바로 확인. 지금 스튜던트가 선행사로 있고 이 뒤에 문장, 제가 이 녹색으로 밑줄 친 이 문장만 보세요. Will take the exam까지가 뭡니까? 하나의 형용사 절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 who가 없다라고 치면 주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주격을 써야 되겠다. 주격을 써야 되는데 지금 스튜던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who가 오게 된 거예요. 뒤에 문장에 뭐가 빠졌는지 잘 보시고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동물인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that을 써도 될까요? 됩니다. 돼요. that은 다 되니까. 근데 여기 스튜던트 뒤에 콤마가 찍히는 순간 that을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굿. 이래 풀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거였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집중을 잘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시험 출제 포인트 한 개 더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쓸 때 한 번 더 출제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수일치예요. 무슨 일치라고요? 수일치. 수일치란 무엇이냐? 단수 주어 뒤에는 단수 동사라는 것이고 복수 주어 뒤에는 복수 동사라는 것인데 수일치를 두 번 시켜야 돼요. 언제? 선행사와 형용사절에서 한 번, 선행사와 진짜 주절에서 한 번. 두 번 동사랑 수일치를 시키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수일치를 해볼게요. 여기 제가 will을 지웠어요. should를 지웠어.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스튜던트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take가 이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수 주어에는 단수 동사 s 붙여야 돼요. 그래서 takes로 바꿨어야지. 뒤에 arrive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튜던트가 단수니까 arrives하고 뒤에 s가 붙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일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제 포인트. 됐나요? 안 된 것 같은데 됐을까? 됐어. 두 번째 거 갑시다. 두 번째 거 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순간이에요. 목적격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뒤에 문장에 목적어 없으면 동그라미 쳐두면 되겠죠. 목적격은 언제 쓰냐면 목적어가 없을 때 써요. 뒤에 문장에. 확인해 볼게요.
is가 동사고 invited가 동사예요. 동사 더블 동사 떴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고개 드시고 제가 밑줄 친 이 문장에 집중해 보세요. I가 주어고 invited가 동사인데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뒤에 문장에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목적어 역할도 하면서 접속사 역할도 할 수 있는 목적격을 쓰자. 게스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whom을 쓰자. 그래서 whom을 쓴 거죠. 여기 whom 대신에 that을 써도 될까요? 됩니다. 굿, 잘했어. 이렇게 이게 목적격이죠. 근데 목적격 이것만 배우려고 했으면 너무 쉬웠을 거예요. 여기서 출제 포인트 한 개 더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적으세요. 생략.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밑도 끝도 없이 생략하는 게 국제 룰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서 that과 whom을 아예 다 지워버려도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시도 때도 없이 생략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포인트가 바로 이것.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바로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은 말 그대로 여러분 여기 텀블러가 있죠. 누구 거야? 내 거라고 말하는 게 바로 소유격. 바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요거는 보통 쓰는 문장 구조가 조금 특별한데요. 여기 선행사가 있어요. employees가 선행사예요. 적으시면 되고 이 선행사 뒤에 오는 문장에 주목해 버리시면요. performance가 주어고 was가 동사고 great 보어란 말이에요. 주어, 동사, 보어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장이 완벽해 보일 거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퍼포먼스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선행사의 퍼포먼스거든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바로 소유격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소유격은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다르게 주격, 목적격은 뭔가 빈자리가 보여요. 하지만 소유격은 빈자리가 안 보여요. 단 해석을 할 때 누구의 업무 성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게 바로 소유격이 되는 거겠죠. 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의 업무 성과다라는 게 포인트. 오케이? 힘들 거예요. 제가 족보를 알려줄게. 토익 시험은 40년이 됐죠. 40년째 내려오는 족보 받을 준비됐어? 받을 준비됐어? 갑니다. 족보 조금 커야 되겠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두세요. 일단 주어 자리에 명사가 오고 그 명사가 선행사가 된 경우에요. 여기 빈칸이 나오고요. 뒤에 바로 명사가 한 개 따라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비동사가 보통 나오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PP 수동태가 되거나 보어 그냥 이 형식이 완료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장 전체의 동사가 나오죠. 이때 들어가는 게 바로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whose. 보통 이러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오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어. 두 번째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는데 이 목적어가 명사고 선행사인 경우에요. 빈칸 한 개 뜨고 명사 띄우고 비동사 치고 PP 과거분사 수동태 보어 이 형식으로 완성시킬 때 쓰는 게 바로 소유격이죠. 이 두 가지 경우로서 보통 토익의 소유격이 정답으로 나와요. 다 적었나요? 이거 다 필기하신 분들은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오른쪽에 있는 문제 풀면서 무슨 격으로 그쪽에 쓰였는지 한번 찾으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보시고. 화이팅.
다 풀었어요? 오, 30초 더 드릴게요. 갑시다. 1번. 잘 봐요. am 동사, likes 동사. 뒤에 문장 집중.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 뭐가 없어? 주어가 없네. 그러면 무슨 격이 나와야 돼? 주격. 앞에 person이 사람이다. 그럼 who가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서 수일치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I am 수일치됐고 person이랑 likes가 수일치된 거 보여요? 이게 수일치가 돼야 돼요. 항상. 주격입니다. 이 주격. 2번 볼까요? is가 동사, work가 동사. 동사 더블 동사 떴네요. 뒤에 문장 집중하세요. I 주어, work 동사. with 다음에 뭐가 빠졌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격은 무슨 격? 목적격. 그래서 보기 중에 정답은 whom, lawyer가 변호사, 사람이니까.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점. 실제 시험장 가면 생략이 될 겁니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해석을 스르르 하시면 돼요. 아, 그녀가 바로 변호사야.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요렇게 자연스럽게 목적격이고. 3번. watched가 동사고 was가 동사네요. I watched라는 문장 보세요. 주어 동사 나왔죠? 뒤에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졌어요. 목적격이 나와야 되겠죠? 콘서트는 단수예요? 아니, 콘서트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 그럼 정답은 that 이렇게 나오면 돼요. 목적격. 4번 갈게요. is가 동사고 no가 동사네요. 뒤에 문장 주어 동사 나왔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뒤에 문장 목적어 빠졌으니까 목적격. girl이 사람이기 때문에 whom. 끝. 5번. is가 동사고 can join이 동사예요. 더블 동사 떴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시고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왔는데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죠. 그런데 누구의 취미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소유격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 그들의 취미가 사진 찍기인 사람은 클럽에 조인하시면 취미가 사진 찍기인가 보네. 자, 그의 취미가 사진 찍기인 사람은 우리의 동아리에 가입을 해라 이 말이에요. 맞죠? 좋아요. 사진 찍는 취미 좋죠. 6번. 지금 체크가 동사고 is posted가 동사인데 뒤에 문장에 집중하세요. 선생님, 이 문장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에 뭐가 없어요 지금? 주어만 없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요 못 와요? 못 오니까 정답은요. 주격, 스케줄, that. 의뢰 풀면 됩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이렇게 풀면 돼요. 힘을 내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가장 중요해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선행사가 가장 중요하다. 기억을 해두시고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동물인지 파악하고 뒤에 문장에 뭐가 빠졌는지까지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큰 거 온다. 관계 부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의문 대명사와 의문 부사 기억나요? 이렇게 말하면 힘들죠. 여러분 가고 싶어하는 꿈의 땅 어디예요?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했죠. 그게 부사라는 거예요. 그런 의문 부사가 관계 부사로 쓰이는 순간이 있어요. 잘 봐요. 여기서 밑줄 요거.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명사절일 때 완벽한 문장과 오는 접속사들이었어요.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이거 기억나셔야 돼. 이거 명사절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뭐가 된다고요? 얘들은 혼자 있으면 명사절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명사절이야. 근데 앞에 선행사가 오면 얘들이 서포터로 바뀌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혼자 있으면 명사절이에요. 얘들은 든든하게 름름하게 명사절로 쓸 수 있어. 근데 선행사 오셨어요? 하면 바로 태세전환, 바로 탈룰라해서 얘가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민다라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게 뭔 줄 알아요? 첫 번째로 더 이상 외울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그거 똑같잖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다행인 것은 저 선행사가 거의 80%는 짝짝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 바뀌어요. 거의. 타임이 오면 when이 오고, reason이 오면 why가 오고, place가 오면 where가 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선행사가. 아까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배울 때는 선행사가 엄청 다양했죠. lawyer, 변호사 있었고, teacher, student, concert 많았죠. 얘는 근데 거의 반고정이에요. 거의 반고정.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복잡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들은요, time이랑 when이랑 완전한 절, 이거 세 개가 한꺼번에 나와도 돼요. 그러면 이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라는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게 없으면 얘 스스로 다시 명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명사절 된다고 배웠잖아. 그쵸?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고 배웠죠. 관계부사도 생략 가능해요. 요렇게. 그럼 완전한 문장이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밀 수도 있다는 점. 요게 조금 빡센 포인트긴 하죠. 중요한 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얘들은 완전 풀 세트로 다 써도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 놈은 지우고 나머지 친구랑 이렇게 다녀도 되고 앞에 걸 지우고 뒤에 친구랑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 얘들 둘이는 절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친인데 같은 카페에서 근무를 하는 거야. 야, 오늘 내가 쉴게. 그래? 그럼 내일 내가 쉰다. 번갈아 가면서 쉬어도 되고. 야, 주말에 빡세니까 같이 나와서 돈 벌자. 같이 나와도 돼요. 얘들은. 지들 마음대로. 아시겠죠? 근데 가장 밑에 the way랑 how. the way랑 how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친구 중에서 절교한 친구. 안 그러면 전남친, 전여친이라고 생각하면 돼. 같이 절대 못 와요. 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엘리베이터 탔다 생각해 봐. 둘이. 끔찍하지. 예, 끔찍한 거예요. the way랑 how는 같이 절대 못 나와요. 한쪽만 나와야 돼요. 한쪽만. 우리 모임 갈 때 야, 걔 온대? 그럼 자기 안 가고 얘 뭐 혼자 가고. 야, 오늘 the way 온대? 그럼 how는 안 가고. 그러니까 얘들은 같이 쓸 수 없어요. 절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합니다. 끝. 자, 그럼 여러분들 관계부사 다 배웠어요. 한번 읊어볼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꿈의 땅 어디예요? 하와이는 언제 어디를 가나 완벽하다. 그게 명사절도 되고 선행사가 있으면 형용사절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the way랑 how는 한번 만났다 헤어진 전남친 전여친입니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들어요. 뒤에 문장이 완벽해? 그럼 관계부사를 쓰세요. 하와이는 언제 어디를 가나 완벽하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 본질은 여러분 이거예요. 선행사를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뭐를 꾸며준다고요?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다만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완전하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죠. 하와이는 언제 어디를 가나 완벽. 이렇게 이제 꾸며주는 거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 그럼 여러분들 선행사를 보고 사람이야? 그럼 who 시리즈. 사물이야? which 시리즈. 사람인지 사물인지 몰라? 그럼 that 시리즈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 공통점은 선행사를 꾸며준다는 겁니다. 끝. 오른쪽에 있는 문제, 뒤쪽에 있는 문제를 1, 2, 3, 4, 5를 웃으면서 풀어보세요. 화이팅!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고 푸는 겁니다.
30초 남았어요. 갑시다. 1번. 자, 1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해요. 뒤에 문장에 주목하세요. This restaurant가 주어고 served가 동사고 hundred of customers가 목적어예요. 뒤에 문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해. 그러면 which 대신에 how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가 와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when이 이끄는 완벽한 문장이 앞에 나오는 time을 꾸며주죠. 이럴 때는 형용사절로 쓰이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기서 when이 없어도 돼요. 그냥 뒤에 완전한 문장이 바로 다이렉트로 time을 꾸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특수한 점은 time이 없어도 그냥 when이 명사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 부사의 쓰임새입니다. 괜찮나요? 방금 거의 마술 보는 관객들의 표정이었는데 마술이 아니고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공식 자체가 아시겠죠? 괜찮나요?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약간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해. 문법중개사.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방을 보여주는 그런 중개사님 느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2번 보도록 할게요. is가 동사고 complained가 동사예요. 더블 동사 떴죠? 뒤에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있죠? 그럼 주격 바로 꾸며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3번 보시면 is가 동사고 works가 동사예요. 뒤에 문장에 주목하고 주어 동사만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혼납니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만 물어볼게요. works는 자동사예요. 무슨 동사라고요? 여러분 토익 공부할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자동사 기억나요? 가다 영어로 뭐예요? go. 도착하다. arrive. 일하다. work. 봐, 자동사다. 누가 왔어? come. 왔어? 하고 바로 터크터크 대화 시작하지. 그럼 보통 토익 점수가 올랐냐 떨어졌냐 얘기를 하겠죠. 이게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자동사 시리즈. 얘들은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가 없어?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 거기 지금 work 있죠. 걔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그럼 이미 완벽한 문장이죠. 그런 완벽한 문장이다. 완벽한 문장 앞에 와야 하는 것은 how, why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쌤 근데 the way는요? the way도 정답이에요. 단 같이 오면 안 돼요. 오케이? the way만 써도 돼요. 완벽한 문장이 the way를 꾸며주니까. 근데 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4번 Would you like to visit이 동사고 뒤에 보니까 must obtain이 동사네. you 더블 동사 떴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야. 지금 여러분들 제가 밑줄 친 이 문장만 보세요. 이 문장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이 문장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그럼 접속사이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주격관계 대명사죠. 앞에 있는 members에 집중.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 멤버는 사람이지. 그럼 정답은 who 이래 나와야 돼요. 5번 has been operating이 동사고 뒤를 볼까요? serves가 동사네요. 동사 더블 동사 떴다. 더블 동사 떴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 근데 지금 제가 밑줄 친 이 문장에서 뭐가 없을까요? 주어가 없네. 접속사이자 주어가 될 수 있는 놈 바로 주격관계 대명사. 정답은요? 셔틀 서비스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말 다 나했다 그러면. 사물에다가 주격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돼요. 정답은 which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려웠나요? 이렇게 푸는 건데.
여러분들 이해하셨는지 못하셨는지 확인을 하려면 지금부터 실전 문제 그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데일리 챌린지 18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세요. 제가 5분 드릴게요. 화이팅! 바로 직관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1분만 더 드릴게요.
끝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LC가 어려워요? RC가 어려워요? 한번 물어볼까? LC가 더 어려운 것 같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RC가 더 어렵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둘 다 죽겠다. 손 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약간 연결돼 있거든요. 결국은 LC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귀는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문장을 딱 보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들리게 되거든요. 결국 제가 LC쌤들이랑 친하거든요. 얘기해보면 결국에 이제 RC가 어느 정도 돼야지 LC가 된다라는 거죠. RC가 돼야 돼. LC가. 스크립트를 읽었을 때 해석이 돼야 다 들리거든. 1번 같은 경우는 became이 동사고요. 뒤에 보면 더 이상 동사는 없어요. 이건 hiring이 동명사거든요. 동명사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와야 하는 것이고 보기 중에 가장 적합한 전치사는 C예요. after. 뭐뭐 한 후에. 이 문장을 제가 해석해드리면 이게 신문이에요. 신문. 저 신문사가 베스트셀링 신문이 되었어요. 뭐 한 후에 유명한 저널리스트들을 고용한 후에. 이게 끝이죠. 정답은 after. 2번 갈게요. 여기 decided가 동사고 will hold가 동사거든요. 동사 더블 동사 떴어요.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day가 주어고요. will hold가 동사고 더 next annual meeting이 목적어예요. 완벽하네? 여러분 완벽한 문장과 다니는 우리가 좋아하는 꿈의 땅 얘기해 주세요. 어디예요?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정답은 where. 끝. 3번. developed가 동사고 is가 동사예요. 뒤에 이 문장이 앞에 있는 프로덕트를 꾸미겠죠. 왜냐면 여기 명사가 있으니까. 이 프로덕트는 사물이에요. 그러면 which나 that 시리즈가 나와줘야 되겠고요.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that, see. 끝. 4번. 여러분 잘 봐요. will move가 동사고 constructed가 동사인데요. 여기 뒤에 문장의 밑줄을 제가 그었죠. Atlanta builders constructed. 이게 주어고 저게 동사예요. 이 문장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해. 뭐가 빠졌을까? 목적어가 빠진 거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격은 무슨 격? 목적격이 앞에 있는 빌딩을 꾸며줘야 돼요. 정답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5번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렸었을 텐데 shop이 동사고 sell이 동사예요. 더블 동사니까 there는 나올 수가 없어요. where가 나와야죠. 접속의 기능이 있는 관계의 부사. where가 이끄는 문장이 앞에 있는 market을 꾸며주죠.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까요? 6번은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로 나왔으니까 pass라는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7번 같은 경우는 ordered가 동사인데 책을 뒤에서 꾸며주는 것은 과거 분사. 정답은 C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책 입장에서는 추천되어진이 맞겠죠? 분사. 8번 ask의 동그라미. ask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 us한테 일을 시킬 때 to 부정사로 시킨다라는 점. 정답은 D. 9번 if가 나오고 가정법인데 시제가 안 나왔죠. 뒤를 보면 우스쿠마 have pp. 완료니까 과거 완료겠죠. C. 10번 같은 경우 여기 디렉터랑 엔지니어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여러분들 디렉터가 높은 사람일까요? 엔지니어가 높은 사람일까요? 디렉터죠. 디렉터는 부서장이고요. 엔지니어는 그 부서 밑에 있는 기술자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이 부서장이 리스트를 발표했다. 여기까지 괜찮죠? 부서장이 리스트를 발표했어요. 기술자들인데 어떤 기술자들이냐면 새로운 브릿지 프로젝트에 참석하게 된 리스트란 말이에요. 얘들 입장에선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동태가 나와야 돼요. 수동태. 수동태는 BPP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보기 중에서 비동사랑 PP, 과거분사랑 같이 있는 보기 뭐밖에 없어요?
B밖에 없네요. 정답은 B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학생분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거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엔지니어고 제가 부서장이에요. 그럼 굳이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누군지 알면 제가 명단을 발표할 일이 없죠. 잘 봐요. 여러분들께서 자 기술자님들 잘 왔어요. 저랑 새로운 프로젝트 하기로 한 사람들 밖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명단을 발표해요. 근데 제가 부서장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자 지금부터 뽑히는 사람은 카타르로 가는 거예요. 자 두고두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명단 발표라는 거지. 정답은 B가 돼야 돼요. 이해했나요? 11번 리퀘스트 동그라미 주요 명제라고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요? 이거는 지난달에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을 거고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장, 요청, 명령, 제안의 동사가 나오면 뒤에 대절에 뭐가 숨어 있을까? 숨고 싶다 맞죠? 뭐가 숨어 있냐면 should가 숨어 있어. should가. 정답은 B예요. should be restored. 다시 돌아가져야 한다라는 표현이겠죠. 선생님, 그럼 should 다음에 have 적어오면 안 돼요? should have pp가 되면 뒤에 능동태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to 다음에 previous version까지가 전 명구기 때문에 목적어가 안 되죠. 정답은 B. 12번 문제는 아까 풀었던 것 같은데요. has been operating이 동사고 뒤에 serves가 동사니까 앞에 지금 이 문장이 주어가 없고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that은 왜 안 돼요? 콤마. 안 되죠. 13번 갈까요? 13번 같은 경우는 tries가 동사예요. 뒤에 match가 동사란 말이에요. 뒤에 문장에 집중해 주시고요. personal value가 주어고 match가 동사고 the companies가 목적어예요. 뒤에 문장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완전해요. 그럼 보기 중에 완전한 문장이랑 오면서 앞에 있는 스태프를 꾸며줄 수 있는 것. 무슨 격? 소유격 C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끝낼게요. 딱 1분만 집중해요. companies 이게 선생님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회사의 자동차다, 회사 카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잘 들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이렇게 소유격과 소유대명사의 형태가 똑같은 게 있거든요. 소유격이 뭐냐면 누구누구의 텀블러 이게 소유격이고요. 누구의 것 이게 바로 소유대명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명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회사의 카드라고 말을 해도 되고 회사 거라고 말을 해도 되거든요. 이게 바로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똑같이 생겨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 개 더 있어요. his와 his. his car, 소유격과 명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his만 턱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의 것 이러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기서는 어포스트리하고 s가 붙어버리면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동일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뒤에 명사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는 겁니다. 끝!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이번 주 목요일에 수업 있으니까 그 전까지 복습해 오세요. 아시겠죠? 모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